에베레스트 크기의 혜성, 목적지는 지구, 예상 시나리오는 지구 멸망, 남은 시간은 6개월. 냉소와 풍자의 대가 애덤 맥케이가 이번엔 지구에 종말을 들고 왔습니다. 그의 신작 돈룩업은 자극적인 가벼움으로 넘쳐나는 세상을 비판합니다. 위기를 알리려는 주인공들의 노력은 한낱 가십거리에 불과합니다. 덩달아 이 소식을 이용해 먹으려고 안달인 정재계의 이기적이고 탐욕스러운 모습은 우스꽝스럽기 그지없습니다. 도무지 진지한 걸 견디지 못하는 세상에서 종말을 막기 위해 고군분투하는 주인공들. 애덤 맥케이는 돈룩업을 통해 어떤 이야기를 하고 싶었을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철저히 수요에 지배되는 공급. 애덤 맥케이가 줄곧 영화에서 강조하는 현대 미디어 시장의 현 주소입니다. 뉴스거리가 얼마나 자극적이고 흥미로운가, 그 여부가 영화 속 세상의 미디어 수요를 결정하죠. 영화 초반부에 등장하는 대법관 후보자 논란에는 누드 모델이라는 단어가 등장합니다. 언론 매체는 관계자 증언을 토대로 적나라한 단어를 제목에 넣으려고 혈안이 되죠. 이 뉴스는 2018년 트럼프 정부 당시 고교 시절 성폭행 미수 의혹으로 도마 위에 올랐던 브렉 캐버노 대법관 후보자 논란을 떠올리게 합니다. 당시 뉴욕타임스 등 매스컴에서도 당사자의 능력 검증보다 성폭행 여부에 초점을 맞춰 보도했죠. 이후 많은 논란이 제기됐지만 브렉 캐버노는 영화 속 대법관 후보자처럼 인준을 통과하고 대법관으로 임명됐습니다. 의혹만 증폭시키고 해소하진 못한 상태로 말이죠. 현실과 영화를 넘나드는 두 사례는 문제투성이인 과거를 이슈 생산을 위한 도구로만 활용하는 미디어 문화에 대한 비판이기도 합니다. 가십거리에 열광하는 미디어 시장도 마찬가지입니다. 위기를 알리기 위해 동분서주하던 랜달과 케이트는 유명 토크쇼 데일리 립을 찾게 됩니다. 하지만 그들의 뉴스는 톱스타 커플의 결별 소식보다도 못한 취급을 받죠. 방송에 내보낼 만큼 신선하긴 하지만 큰 이슈는 아니라는 적절한 기대감. 세상을 멸망시킬 소식은 그 정도에 불과합니다. 토크쇼 현장에서도 혜성 소식은 농담과 웃음 범벅이 된 채 가볍게 다뤄지죠. 일그러진 얼굴로 불편한 진실을 외치는 케이트는 온라인에서 온갖 밈으로 회자되며 조롱당하고 맙니다. 원래 밈은 동물학자 리처드 도킨스가 인간 사회에서 전파되는 정신적 사유를 일컫는 용어였습니다. 하지만 요즘에는 패러디할 만큼 우스운 말을 담아낸 사진 정도로만 해석되죠. 우린 100% 죽고 말 것이라는 케이트의 말이 적힌 밈은 그 발언을 바라보는 세상의 비웃음을 고스란히 보여줍니다. 랜달은 SNS에서 뜬금없이 섹시한 과학자라는 타이틀을 얻으며 뉴스보다 더 이슈가 되기도 하죠. 결국 정보 수요자가 공급자이기도 한 세상에서 뉴스가 폄훼되고 본질을 잃어버리는 현상을 적나라하게 보여준 대목이라고 할 수 있겠네요. 애덤 맥케이는 유달리 백악관 정치에 관심이 많습니다. 딕 체니 미국 전 부통령의 생애를 다룬 전작 바이스에서 그랬듯이 백악관의 비밀스러운 권력에 숨겨진 악행들을 차근차근 벗겨내죠. 하지만 돈룩업은 조금 다릅니다. 바이스가 백악관에서 힘겹게 훔친 비밀 문서를 조심스레 들여다보는 느낌이라면 돈룩업은 백악관이 직접 비밀 문서를 보여주며 해맑게 설명해주는 느낌이죠. 값싼 욕망으로 가득한 백악관은 우스꽝스러운 정치 현실을 적나라하게 보여줍니다. 미국 버라이어티 쇼 SNL 출신으로 직설적인 풍자에 능한 애덤 맥케이에게 더 최적화된 연출 스타일이라는 느낌도 듭니다. 영화 속 백악관에선 뭐 하나 제대로 이루어지는 게 없습니다. 회의 대신 생일 파티가 더 중요하고 사람을 반나절 동안 앉혀놓고 그냥 돌려보내는 게 일상 다반사인 곳이죠. 애덤 맥케이는 이 대목을 비틀어보고 싶었던 것 같습니다. 영화 초반에 국방장관이 무료로 제공되는 스낵을 주인공들에게 $10씩 받고 파는 장면이 나오죠. 조금만 움직여도 알 수 있었던 사실이지만 주인공들은 가만히 앉아있다가 당해버리고 만 것입니다. 눈앞에 놓인 진실을 속임수로 가려버리고 국민을 기만하는 정치를 믿고는 영화의 재기발랄함이 느껴지죠. 현실 정치와 똑배 닮은 장면들을 확인하는 것도 재밌습니다. 올린 대통령의 아들 제이슨이 백악관 비서실장을 맡고 있다는 설정은 지난 트럼프 정부에서 장녀 이방카와 사위 제러드 쿠슈너가 각각 백악관 선임 고문과 선임 보좌관을 맡았던 사실을 연상시키죠. 모두 정치 경력이 전무한 자식들을
백악관 요직에 앉혔다는 점에서 비슷합니다. 제이슨이 랜달과 케이트를 바라보며 아이비리그 출신이 아니니 신뢰할 수 없다고 말하는 것도 엘리트주의에 잠식된 미국 정치권의 현실을 대변합니다. 실제로 현재 바이든 정부 백악관 참모 중에서도 41%가 아이비리그 출신이라고 하죠. 총각을 다투는 재난 앞에서도 출신 학교를 두고 옥신각신하는 모습은 구태에 빠진 정치 현실을 보여줍니다. 올린 대통령이 빌 클린턴, 스티븐 시걸, 머라이어 캐리 등 여러 유명인사들과 찍은 사진들이 연달아 등장하는 장면도 내막을 알고 보면 흥미롭습니다. 실제 빌 클린턴은 대통령 재임 당시 비서와 간통한 르윈스키 스캔들로, 스티븐 시걸은 미투 운동으로 성추문 논란에 휩싸인 바 있습니다. 반면 머라이어 캐리는 LGBT로 불리는 성소수자들의 권리를 보장하는 커뮤니티의 열렬한 후원자로 잘 알려져 있죠. 완전히 다른 행보를 보인 인물들이지만 올린의 친분 자랑엔 전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녀에겐 유명세와 인기만이 친분의 척도이자 표심 확보를 위한 교두보이기 때문이죠. 정경유착도 빼놓을 수 없는 문제입니다. 올린은 굴지의 IT 대기업 배시를 이끄는 피터와 남다른 친분을 과시합니다. 그가 올린에게 정치 자금을 후원해줬기 때문이죠. 피터는 해성에 수십조 가치에 달하는 광물 자원이 있다고 말합니다. 그리곤 기존 계획을 철회하라고 요청하죠. 올린은 그 제안을 단박에 수락합니다. 이윽고 해성을 파괴하기 위해 날아가던 로켓들이 되돌아오는 장면은 자본 논리에 흔들리는 정치의 한계를 대놓고 보여주기에 충분합니다. 위와 같은 연출은 애덤 맥케이의 정치적 신념을 대변합니다. 그는 아카데미 시상식에서 금권 정치에 휘둘리는 정부를 원하지 않는다면 거대 은행이나 석유 재벌, 억만장자들에게 돈을 받는 후보에게 투표하지 말라는 말을 남긴 바 있습니다. 자본에 지배되는 정치는 올바른 판단을 내릴 수 없다는 그의 생각은 논룩업에서도 어김없이 빛을 발하고 있죠. 국민의, 국민에 의한, 국민을 위한 정부. 미국 민주주의의 기틀을 세운 에이브라임 링컨이 게티즈버그 연설에서 남긴 말이죠. 링컨은 미국 정부에서 이 세 가지 가치만큼은 반드시 지켜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하지만 영화는 과감하게 링컨의 신념을 부숴버립니다. 국민의 삶보다 인기와 이윤에 영합하는 정부가 지구 종말보다 두려운 현실이라는 생각은 영화 후반부로 갈수록 짙어집니다. 어쩌면 이것이 궁극적으로 애덤 맥케이가 바라던 바일지도 모르겠네요. 영화에서 피터의 힘은 실로 막강합니다. 정부를 제멋대로 주무를 뿐만 아니라 대중 트렌드를 선도하는 인물이기도 하죠. 마치 일론 머스크의 기상천외함과 스티브 잡스의 장악력을 합쳐놓은 듯 피터는 프레젠테이션을 통해 IT와 미디어를 융합한 마케팅 능력을 보여줍니다. 그렇게 부여된 천재라는 이미지는 그의 생각과 발언에 무한한 힘과 권위를 제공하는 원천이 됩니다. 영화는 중반부부터 지구를 피터의 손에 맡기면서 해성보다 무서운 현실을 직면하게 합니다. 피터는 AI를 활용한 알고리즘을 통해 취합한 수많은 개인정보를 토대로 서비스를 제공하고 세상을 발전시켰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이게 정말 발전인가에 대한 의문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정보 독점으로부터 비롯되는 문제가 현실 세계에서도 벌어지고 있기 때문이죠. 지난해 마크 주커버그가 수장으로 있는 메타의 전신인 페이스북이 알고리즘을 조작해 의도된 정보를 노출시키고 회원 정보를 무단으로 외부에 팔아넘겼다는 비판을 받았던 적이 있었죠. 한 기업이 장악하는 개인정보와 공익질서는 영화 속 세상과 별반 차이가 없습니다. 정보를 마음껏 휘두르면서도 모두를 위한 것이라는 명분으로 당위성을 얻고 자신이 계획한 바를 무조건 믿고 따르게 만드는 세상. 영화는 이성이라는 영역이 견제되지 않을 때 어떤 방식으로 폭주할 수 있는지를 생생하게 보여줍니다. 영화 초반부에 등장했던 작은 피규어, 바로 세계적인 천문학자 칼 세이건입니다. 그는 우리가 과학과 기술에 의존하는 사회에 살고 있지만 과학과 기술을 아는 사람은 별로 없다고 말했습니다. 세계가 아무리 발전하더라도 인간의 지성은 오만해져선 안 된다는 경고처럼 들리기도 하죠. IT 만능주의에 빠진 세상에서 해시태그로 뭉치는 여론, 그 속에서 놓치게 되는 사실, 근거 없는 가짜뉴스를 퍼다 나를수록 흐려지는 진실. 과연 죽음이 코앞에 닥쳐도 우리는 무분별한 정보의 바닷속에서 하염없이 허우적거릴 것인가?
그렇게 돈룩업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만약 사람들에게 진실을 말하려면 재밌게 말해라. 그렇지 않으면 사람들은 널 죽일 것이다. 할리우드 황금기를 이끈 영화감독 빌리 와일더의 조언입니다. 있는 그대로 전달하는 진실은 불쾌할 수밖에 없다는 얘기처럼 들리죠. 근데 돈룩업은 불쾌하면서도 재밌는 영화입니다. 절망적인 상황과 한없이 가벼운 대사의 역설적인 앙상블은 빠르게 전환되는 쇼트들 사이에서 실소를 자아내기에 충분하죠. 빅쇼트부터 시동을 걸어온 애덤 맥케이식 풍자가 이번 돈룩업을 통해 꽤 볼만한 결실을 맺은 듯합니다. 앞으로 그가 날카롭게 헤집어 놓을 세상은 어떤 웃음과 메시지를 담고 있을지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상 속 인문학을 바라보는 특별하고 소소한 시선 1인칭 시점이었습니다.